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영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아름답네요. 저희는 지금 포르투갈 포르투에 와 있고, 저희를 이곳에 초대해 주신 혼다 스위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혼다 CR-V를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제 채널에서도 3주 전에 CR-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리뷰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풀 하이브리드 모델을 리뷰할 기회를 가졌는데 개인적으로 이 풀 하이브리드에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혼다 CR-V를 구매하고 싶다면 오늘날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풀 하이브리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일 집에서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가 주택이 없거나 매일 또는 이틀, 3일마다 충전할 기회나 여건이 안 되는 많은 분들에게는 풀 하이브리드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풀 하이브리드를 리뷰하기로 결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CR-V에 대해 몇 마디 하자면 이 차는 정말 환상적으로 주행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차를 운전해 봤습니다. 무료 영상, 무료 시승, 무료 부품 관련 영상도 채널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서 그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아보세요. 그 영상들에서 연비, 시야, 편안함, 조향과 핸들링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운전에 관한 모든 것을 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르투갈의 아름다운 거리에서도 운전해 봤습니다. 포르투 주변을 보면 얼마나 멋진지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리뷰하기 전에 몇 가지 기술적인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외관과 실내를 보여드리면서 혼다가 이번 CR-V에 적용한 모든 새로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혼다 팀 전체와 기술자들이 함께한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혼다가 어떤 변화를 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탄스러웠던 점은 보통 최종 소비자들은 많은 정보를 받지 못하는데 저는 여러분께 이 새로운 CR-V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고 제가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 차량에 대한 몇 가지 기술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직렬 4기통 2리터 가솔린 엔진과 2개의 전기 모터 그리고 제로 스피드 자동 변속기인 ECVT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혼다의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모든 설명을 듣고 나서 지금은 확실히 이 시스템이 최고 중 하나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혼다 딜러십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차량을 서비스 받으러 잘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말은 혼다 차량이 매우 신뢰할 수 있다는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혼다를 구매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제 모든 영상에서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이 차량의 연비는 약 6.6L VLTP 기준이고 추정 연비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1G, 출력은 204마력, 토크는 187Nm입니다. 이 차량은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새로운 인텔리전트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차량이 후륜에도 동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륜구동이지만 차량이 필요할 때는 후륜에도 동력을 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눈길에서 앞바퀴가 헛도는 것을 방지하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실제로 기계적으로 클러치를 제어하여 후륜의 동력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차량에 추가된 정말 훌륭한 기능입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57리터입니다. 이전 버전과 비교해 전기 모터가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두 개의 전기 모터가 있는데 더 이상 일렬로 정렬되어 있지 않고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약간 변경할 수 있게 해주며 차량이 더 나은 토크와 견인력을 갖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량이 최대 0kg까지 견인할 수 있게 되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500kg까지 견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 차량은 전면에 독립식 맥펫은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서스펜션도 개선되었습니다.
후면에는 멀티링크 독립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 댐퍼 타입의 어플리튜드 리액티브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젯밤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에 대해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개선점 그리고 작은 개선점들이 차량에 적용되었는지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또한 차체에도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져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소음 차단, 진동, 차량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차체와 셰시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는 리튬 배터리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용량은 1.06kWh이며 뒷좌석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전기 모터는 모두 변속기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차량의 지상고는 20.8 cm이고 회전 반경은 11.4m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승기 영상에서도 이야기하니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참고하세요. 앞쪽에는 통풍식 브레이크 디스크, 뒤쪽에도 통풍식 브레이크 디스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18인치 휠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차량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 그 다음 실내를 살펴본 후 마지막에는 항상 그렇듯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이 차량은 정말 멋진 라인을 가지고 있고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헤드램프, 테일라이트, 스포일러, 휠, 범퍼 모두 이전 버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더 공격적이며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제 이 차량은 이전보다 10.6cm 더 길어졌고 약간 더 넓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느낌을 주며 안정성도 더 좋아지고 자세도 더 좋아졌습니다. 길거리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뽐내는 그런 자세 말이죠. 게다가 실내 공간도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 모델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CR-V 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차량 측면에는 창문 가장자리를 따라 크롬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크롬 디자인 요소는 위쪽 루프레일에 적용된 유광 피아노 블랙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핸들은 모든 모델과 거의 동일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어의 품질도 매우 우수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을 닫을 때도 품질이 정말 뛰어납니다. 소리도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공기역학을 개선하기 위해 도어 핸들을 문에 통합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게 훨씬 더 멋질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이 차량은 키리스 엔트리 기능이 있습니다. 즉 키를 가지고 있으면, 참고로 이게 바로 키입니다, 여러분. 제 손가락만큼 작은 키예요. 정말 작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잠그거나 열 때 실제로 만질 필요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엔진을 꺼볼게요. 엔진이 켜져 있었네요. 여기서 차량을 잠그면 전동식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걸 볼 수 있고 다시 열 수도 있습니다. 미러도 멋지고 아래쪽에 카메라가 하나 있고 여기에도 또 다른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 확보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2키로 할 수 있는 것은 트렁크를 열 수 있다는 점인데 차량에는 자동 리프트 게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버튼을 2초만 누르고 있으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트렁크를 닫고 싶으면 2초 동안 버튼을 누르면 닫힙니다. 항상 버튼을 눌러서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훌륭한 기능입니다. 차량 측면을 보면 바퀴 주변에 플라스틱 보호대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의 도장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여기 문 부분도 플라스틱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문을 열거나 무언가에 부딪혔을 때 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매우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검은색 무광 플라스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이 자주 발생하는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동일한 플라스틱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CR-V에서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정말로 보호 기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라이트 리플렉터 요소가 있는데 꽤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다른 차량에서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포드 머스탱에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것은 차량의 안전성에 멋진 추가 요소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기와 측면에서 보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차량의 전면부도 아름답고 정말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다시 한번 이 크롬 디자인이 전면에 통합되어 있는데
헤드램프까지 연장된 점이 마음에 듭니다. 상당히 멋져 보입니다. 방향 지시등, 주간 주행등입니다. 여기에는 저빔과 하이빔을 위한 LED 라이트도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매트릭스 LED 라이트가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라이트는 혼다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중앙에는 피아노 블랙의 유광 그릴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혼다 로고에는 약간 푸른빛이 더해져 있습니다. 로고 뒤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등 모든 안전 기능을 위한 레이더가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를 위한 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형 에어 인테이크가 있고 아래쪽에도 여러 부위를 식히기 위해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역시 무광 플라스틱이 사용되었지만 디자인이 좀 더 공격적으로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 덕분에 차량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흥미롭게 보입니다. 이 모델에는 18인치 휠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드밴스드 모델이 있습니다. 휠은 꽤 멋지고 회색의 유광 마감입니다. 차량과도 잘 어울립니다. 타이어에 고무가 많이 들어간 점이 마음에 듭니다. 이는 요철을 지날 때 승차감이 좋다는 뜻입니다. 전면에는 통풍식 브레이크 디스크와 일반 브레이크 캘리퍼가 있고 후면에도 일반 브레이크 디스크와 브레이크 캘리퍼가 있습니다. 여기 위쪽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운전석 쪽에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연료 탱크가 운전석 쪽에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주유소에 갈 때 훨씬 더 편리하고 좋습니다. 뒷면 디자인도 물론 정말 멋지고 매우 세련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훨씬 더 흥미로운 새로운 테일라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테일라이트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훨씬 더 현대적이에요. 정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차량 뒷부분의 자세와 존재감이 훨씬 더 아름다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티하게 디자인된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무광 플라스틱을 약간 더 연장해서 디자인했어요. 라디오 안테나도 현대적이고 멋집니다. 여기가 브레이크 등입니다. 우리는 틴팅된 창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또한 번호판에는 LED 조명이 달려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혼다가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번호판을 위한 조명이 오직 하나, 중앙에만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는 CRV라는 글씨와 함께 사륜구동이라고 적혀 있어서 사륜구동 시스템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는 풀 하이브리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범퍼가 있는데 정말 공격적인 디자인의 범퍼입니다. 이 부분에는 에어 디퓨저처럼 보이는 형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라이트 반사판이 있고 물론 주차 센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배기 파이프가 있는데 꽤 공격적으로 보입니다. 배기 파이프를 보면 이 차가 스포츠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모델입니다. 이렇게 연비가 좋은 풀 하이브리드 차량에 저런 배기 파이프를 추가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뒤에서 보면 마치 나는 정말 스포티하다고 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호랑이 몸을 한 고양이 같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효율적이고 연료도 적게 소비하지만 외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LED 라이트, 방향 지시등, 테일 라이트, 그리고 안개등까지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바로 외관입니다.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여기 트렁크로 가면 자동 리프트 게이트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열리고 입구도 넓어요. 저는 이 입구가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는 큰 짐도 문제없이 실을 수 있습니다. 이 뒷부분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 바닥이 평평하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는 알루미늄 플레이트도 있어서 무거운 짐도 쉽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보호 커버도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놓으면 1초 만에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얼마나 넓은 공간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넓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지금까지 나온 CRV 중에서 가장 넓은 모델 중 하나입니다. 사실상 가장 넓은 모델이죠. 왼쪽에는 삼각대 같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서리마다 고리가 있고 여기에도 고리가 있으며 12V 포트, LED 조명, 양쪽 모두에 LED 조명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고리, 스피커, 삼각대, 그리고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 바닥 아래에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락도 하나 넣어뒀어요. 케이블이나 음식, 아이들과 함께 소풍 갈 때 필요한 것들을 넣기에 완벽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배터리가 있는데 좌석 아래와 이 공간 아래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많이 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율성을 얻으려면 약간의 공간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제 좌석을 접고 싶다면 옆으로 가서 조작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건 요즘 많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좌석을 접어두면 좋은 점이 아래쪽 부분이 완전히 내려가서 거의 평평한 바닥 아니면 최소한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평평한 바닥은 아니고 약 10cm 정도의 단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좌석이 있는 이 부분은 실제로 평평해서 무언가를 올려놓으면 바로 올려둘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훨씬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좌석을 저렇게 둬서 뒷부분에 더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등받이를 10.05도나 10.5도까지 젖힐 수도 있습니다. 거의 여기서 자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여기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정말 넓고 장거리 운전할 때도 아주 편안합니다. 이제 뒷좌석으로 가서 좌석을 접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좌석을 완전히 접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뒤로 와보세요. 뒤쪽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내려주면 이걸 보세요. 정말 넓고 좋은 공간이에요. 여기 약 10cm 정도의 단차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바닥이 평평해서 큰 짐도 충분히 실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트렁크를 닫고 싶으면 바로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트렁크가 닫힙니다. 이제 여기 옆으로 가봅시다. 문과 관련해서 인상적인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제 문이 90도까지 열리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죠.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차들 중에 90도까지 문이 열리는 차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개방된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입구가 얼마나 큰지 보세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훌륭한 점이에요. 그리고 무늬 품질을 보면 밑부분에 가죽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광, 피아노 블랙, 크롬 디자인, 그리고 손잡이도 있죠. 여기 전체가 다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팔걸이 부분도 역시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요. 아래쪽만 유일하게 플라스틱이 사용된 부분이고 CRV 로고, 스피커, 그리고 물병이나 기타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훌륭하죠. 그리고 창문을 조작하는 버튼도 있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궁금하다면 여기까지만 내려가고 다른 차들에서 봤던 것처럼 창문이 아주 두껍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 더 두꺼운 창문을 넣는다면 차 안의 방음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물론 이미 고속 주행 시에도 방음이 꽤 괜찮다는 걸 느꼈지만요. 입구가 정말 넓고 차 안에도 공간이 아주 많아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까지 나온 CRV 중에서 가장 넓은 것 같고 공간이 정말 충분합니다. 이 클래스에서 가장 넓은 차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좌석을 접으려면 여기까지 와야 해요. 좋은 점은 좌석을 똑바로 세우거나 아니면 좀 더 뒤로 젖힐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고 아래에는 완전히 평평한 바닥이 있어요. 이게 큰 장점인데 많은 물건을 놓을 수도 있고 3명이 앉아도 충분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여기 가죽으로 된 암레스트와 2개의 컵홀더가 있다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위쪽에는 LED 조명과 마이크가 있어요. 지붕의 마감도 좋은데 아주 멋진 소재가 사용됐어요. 1점에서 10점까지라면 8점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손잡이와 고리가 있고 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도 있는데 열 수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멋져요. 앞쪽에는 송풍구가 있는데 이것도 품질이 아주 좋아요. 지난 리뷰에서 말씀드렸듯이 1998년 BMW 송풍구처럼 생겼지만 훨씬 더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요. 예전 것은 그렇지 않았죠. 여기에는 USB 포트 2개가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앞좌석 뒤쪽도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어요.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훌륭해요. 이제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선 이게 공간인데 이 좌석들은 훨씬 더 앞으로 가야 해요. 네, 저쪽으로 가볼게요. 완벽하게 세팅하려고 저기로 가보고 싶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 뒤로 가 있죠? 그래서 제 위치에 맞게 조절해서 현실적인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께 거짓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맞죠? 그럼 제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는 아니에요. 조금만 더 앞으로요. 이렇게는 아니고 보통은 손을 이렇게 두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약간 뒤로 남겨둘게요. 네. 이제 이걸 한번 보세요. 이 공간 좀 보세요. 진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키가 173cm인데 이 공간 좀 보세요. 거의 제 손에 반이 들어가요. 엄청 넓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세요. 다리를 완전히 뻗을 수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말도 안 되게 넓어요. 머리 위도 5, 6, 7, 8 손가락 정도 공간이 있어요. 시야도 완벽하게 잘 보여요. 여기 큰 창문이 있어서 시야가 정말 훌륭해요. 부드러운 가죽 덕분에 편안함도 좋아요. 옆면에도 가죽이 있고 시트도 정말 편안하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있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가운데에 앉아도 다리를 모으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여기서 다리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손도 옆으로 완전히 뻗을 수 있어요. 여기에 3명이 앉을 수 있지만 가운데에 앉아도 다리 공간이 충분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머리 위에도 공간이 넉넉하게 남아 있어요. 손가락 5개 정도요. 이 부분을 조금 낮게, 그리고 머리가 닿는 부분은 더 넓게 설계했기 때문이에요. 아래쪽은 괜찮고 꽤 부드럽지만 등받이 쪽은 약간 더 단단해요. 그래서 중단거리, 예를 들어 500km 정도의 여행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상 장거리라면 등받이가 단단한 걸 좋아하신다면 괜찮을 거예요. 이제 앞쪽으로 가서 앞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좋아요. 이제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위쪽에는 동일하게 좋은 품질이 적용돼 있어요. 가죽, 피아노 블랙, 크롬 디자인 손잡이도 품질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전동 시트 위치를 저장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시 가죽이 사용되었고, 여기에는 창문을 조작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창문을 잠그거나 열 수 있고, 사이드 미러도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에는 비교적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지만 센터 콘솔에 더 넓은 공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납 공간을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RV 로고와 스피커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플레이트에는 CRV 로고가 있고 전동 조절식 시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시트 위치를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페달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조금 더 위쪽에는 트렁크를 여는 버튼도 있습니다. 트랙션 컨트롤 버튼이 있고 송풍구에는 멋진 벌집 무늬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피아노 블랙 마감과 윗부분에는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창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지 않아서 꽤 큽니다. 실제로 한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접을 수도 있지만 시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안에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입구도 매우 넓습니다. 여기로 들어오면 유리 지붕도 볼 수 있고 정말 멋져 보이며 가죽 시트도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정말 편안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차를 운전했는데 시트가 정말 편안했어요. 헤드레스트를 보여드리기 위해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그리고 이 중간 부분도요. 시트는 크로스 드릴 처리되어 있고 통풍과 열선 기능도 있어서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자리에 다 있어서 이 시트 덕분에 땀을 흘리거나 추위를 느낄 일이 없습니다. 이제 유리 지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열 수 있습니다. 절반까지 열 수 있고 다시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도 전동으로 완전히 닫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동식입니다. 이게 스티어링 휠입니다. 정말 멋져 보이죠?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에 들어오면 창문 주변의 시야가 완벽합니다. 그들이 조금 얘기했는데 어제는 시야 확보가 주요 포인트 중 하나였어요. 이 시야각을 개선했습니다. 이 에필러도 개선했어요. 조금 더 뒤쪽으로 그리고 약간 바깥쪽으로 옮겨서 더 큰 창문과 거대한 사이드 미러를 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 공간도 미러를 도어에 장착해서 시야가 더 좋아졌어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CRV의 시야는 정말 환상적이에요.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좋아요. 시야가 정말 훌륭합니다. 이제 중앙에는 가죽 암레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열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센터 콘솔의 공간이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납 공간과 컵홀더 2개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는 크롬 디자인이 들어간 플라스틱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버튼, 모든 물리 버튼이 조작하기에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버튼들로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Shift by 와이어 변속기입니다. D 모드로 갈 수도 있고
B 모드로도 갈 수 있습니다. B 모드는 에너지를 더 많이 회수하는 모드입니다. 예를 들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B 모드에서는 차량이 더 많은 에너지를 회수합니다. D 모드는 일반 주행 모드입니다. 후진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앞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스포츠, 이콘, 노멀, 그리고 스노우 모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모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여기에는 무선으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충전을 멈추거나 켤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정말 유용하고 2대의 스마트폰도 문제없이 충분히 들어갈 만큼 넉넉합니다. 12V 포트, USB 포트, USB-E 포트가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기능들이에요. 이 부분의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기에는 글러브 박스가 있습니다. 차 크기에 비해 비교적 작지만 중앙에 더 많은 수납 공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괜찮아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이 아름다운 벌집 모양의 디자인 통풍구를 볼 수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정말 멋져 보입니다. 정말 잘 어우러져 있고 차량에 독특한 포인트를 더해줍니다. 햇빛 때문에 이것도 닫고 싶어요. 포르투갈에서는 햇빛이 정말 강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A필러에도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아주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A필러는 꽤 얇아서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손잡이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명이 달린 거울도 있어요. 이게 차량 내에서 유일하게 LED가 아닌 조명이고 위쪽에는 LED 조명, SOS 버튼, 그리고 안경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좋아요. 그리고 뒤쪽을 볼 수 있는 거울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조 시스템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공조 시스템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스템 중 하나인데 디자인도 멋지고 미래지향적이며 현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다는 거의 모든 신형 모델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이얼 주변에는 LED 조명이 있고 여기서 온도 조절, 팬 속도 조절, 자동 모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모든 버튼 단축키가 손끝에 바로 닿는 곳에 있어요. 이것도 정말 좋네요. 모든 것이 쉽고 인체공학적이며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뜻이에요. 혼다 정말 잘했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 시동 정지 시스템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위쪽에는 스크린이 있어요. 이 스크린은 완벽하게 위치해 있고 어제도 말했듯이 주변 시야에 잘 들어와서 운전 중에도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직접 테스트 해봤는데 정말 완벽하게 작동하더라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지원됩니다. 이것도 정말 좋아요. 보시다시피 애플 카플레이도 이미 테스트했고 여기서 아주 잘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홈으로 가면 이게 홈 화면이에요. 기존에 알고 있던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비슷하지만 반응 속도가 좀 더 빨라졌어요.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면 여기서 차량의 모든 설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홈으로 돌아가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내비게이션도 보시면 역시 잘 작동합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누를 때 엄청나게 빠르진 않지만 목적지를 설정하면 정말 명확하게 아주 깔끔하고 단순하게 길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충전, 즉 로딩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빠른 하드웨어와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뒤로 가보면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파워 플로우 전력 흐름 화면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차량의 주행 가능 거리와 남아있는 배터리 용량을 보여줍니다. 운전 중에 소비량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어서 이것도 꽤 멋진 기능입니다. 그리고 트립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 트립 A에서 오늘 제가 이 차를 운전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운전한 거리는 121km이고 그리고 1.9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바로 주행 거리죠. 그리고 연비는 6.7L입니다. 맞죠? 이게 제 주요 연비이지만 시승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인 일종의 평균 연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립 B는 제가 최대한 경제적으로 운전하려고 했던 마지막 주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비는 5.9L입니다. 꽤 좋은 연비죠. VLTP 수치를 이겼습니다. 차량 설정에서는 차량의 모든 설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경우 여기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코너링 속도,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유지 보조, 액티브 라인 등 모든 센서와 안전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조명 설정 등 모든 설정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설정에는 시스템 설정, 사운드, 카메라 설정이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에서는 언어, 날짜와 시간 등 모든 항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꽤 단순하지만 매우 실용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간단하기 때문이죠. 단축 버튼도 있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정말 좋습니다. 요즘 제가 특히 마음에 들어하고 눈여겨보는 부분은 바로 앞유리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정말 정밀합니다. 디자인도 멋지고 차선 보조, 오토파일럿 관련 모든 정보, 속도, 교통속도 제한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품질이 정말 뛰어납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립감도 좋고 크기도 딱 적당해서 운전하기가 편해요. 스티어링 휠 열선도 있습니다. 이 버튼이 열선 조절 버튼이에요. 회생 제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패들도 있어서 드라이브 모드에 있으면 실제로 드라이브로 넣으면 나타납니다. 지금은 드라이브 모드에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데 한 번 더 눌러야 B 모드로 들어갑니다. B 모드에 들어가면 회생 제동의 강도를 더 세게 또는 약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어서 적어도 풀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으로 완전 디지털 스크린을 조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화면을 원하는 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 기능, 차선 유지 보조 같은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디스플레이에서 보고 싶은 정보를 선택하거나 다양한 안전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수동으로 위, 아래, 앞, 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정말 부드럽습니다. 모든 버튼을 바로 여기에 배치한 점이 정말 좋고 사용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저는 혼다가 이 차에 적용한 편리함과 인체공학적 설계가 마음에 듭니다. 위쪽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뒤쪽 시야도 아주 잘 보입니다. 거울이 아주 크고 넓습니다. 거울이 있고 여기에도 거울이 있습니다. 안경을 넣는 공간, SOS 버튼, 그리고 이미 보여드린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량 전체를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영상도 따로 있습니다. 그 차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궁금하시다면 그 리뷰도 꼭 확인해 보세요. 아마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을 다 다뤘기를 바랍니다. 차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고 개선된 부분도 많아서 정말 복잡했지만 모든 것을 다 전달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좀 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러 가야 하거든요. 지금은 대략 10시쯤입니다. 3시까지는 거기에 도착해야 하고 또 다른 영상을 촬영해야 하며 이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혼다 스위스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인스타그램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차를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멋진 차이니 꼭 고려해 보세요.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1점에서 10점까지 중구점 9점을 주고 싶습니다. 놀라운 하이브리드 시스템, 넓은 공간, 좋은 승차감, 운전의 즐거움, 훌륭한 주행 성능, 그리고 탁월한 시야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